안녕하십니까. 장수 신농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전내호입니다. 저는 장수에서 부자농장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고요. 사과 농사를 시작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장수 사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4년도 기상 상황 및 착과 상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평년과 다르게 올 봄은 작년 가을 겨울부터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규칙적으로 잘 내린 한 해였습니다. 최근 한 2주 사이를 빼고는 저도 한 20몇 년 동안 농사 지면서 올해와 같은 기상 조건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수 관내에서 지금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보면 평년보다 더 많은 동해가 발생하고 존 피해도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안병도 평년보다는 훨씬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23년도에는 그 4월 달에 영하 5도, 영하 3도로 떨어지는 냉해 피해가 있었던 반면에 24년도 올해에는 큰 냉해 피해 없이 무난히 꽃이 피고 수정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인근 농가의 착과 상태를 보면 최근 5, 6년 사이에 처음으로 하단 가지에 사과가 충분히 달렸다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작년보다는 착과 상태나 지금 현재 적과하고 있는 사과의 상태가 평년보다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6월달 동영상 촬영 내용으로는 사과나무 생육 진단 및 수세 관리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 한참 하고 있는 마무리 적과와 도장지 관리, 병해충 관리 및 저희 일반적인 방제 요령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사과는 처음에 장수사과가 식재될 때부터 다른 사과 산지보다는 제식거리를 넓게 심고 있었습니다. 주간과 주간 사이는 2m, 그 다음에 열간은 4m, 그래서 4에 2m의 사과 나무를 식재를 해서 3,000평이면 한 1200주 전후로 사과를 식재해서 지금까지 재배해 왔습니다. 최근에 4에 2m보다 훨씬 밀식으로 식재되는 경향이 있는데, 장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식거리가 4에 2m를 유지하면서 농가 분포로 따지면 한 95% 이상은 제식거리가 4에 2m로 현재 식재해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를 보시면 묘목일 때 나무 크기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1년 자랐을 때가 저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장수에서 관행적으로 재배하는 4에 2m의 제식거리에서는 제식을 한 후에 그해 겨울에 주간의 높이가 2m 50 이상 커야 됩니다. 근데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m 20 정도밖에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우리가 표준을 삼는 수세보다 조금 더 약하게 컸다. 그래서 어렸을 때 사과의 수확량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2m 50까지 키우고 측지 숫자를 한 40여 개를 받은 나무여야 우리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초밀식의 이점을 4에 2m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땅에서 최하단가지 측지의 높이가 1m보다 조금 낮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떨어져야 할 측지이기 때문에 최하단 측지를 최소 한 1m 정도로 맞추어서 나무를 키우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3년차 이후가 되면 저희가 원하는 4에 2m의 제식거리에서 수고의 높이는 4년차가 되면 4m 이상, 4m 20 정도까지 마감을 해줘야 경제 수익이 나는 과수원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장수에서 사과나무를 한번 심었던 밭에 사과를 이제 갱신한다거나 할 때 최근 농가들을 보면 가을에
사과나무를 캐내고 그 다음에 봄에 뭐 바로 심는가 하면 지금 이 나무보다도 자람새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익 부분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를 갱신할 때는 최소 1년, 뭐 2년 정도 과소를 좀 쉬었다가 사과나무를 꼭 심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경상도 쪽에서 생육을 좋게 하는 과수원들의 표준을 보면 1500평 기준으로 15톤 덤프를 한 10대에서 20대 정도의 퇴비를 받아서 밭을 만든 다음에 사과나무를 식재를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장수에서는 사과나무 식재를 할 때 밭 만드는 것에 좀 소홀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경제성 있는 과수원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성 있는 나무라는 것 자체가 사과의 수량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사과나무의 수세보다 최근 경향으로 볼 때 동해 피해나 견무늬 썩은 병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수세보다 조금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세를 안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수세가 강하다는 것은 이렇게 어린 측지일 때 힘이 남아서 결과지가 이제 길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이 측지상의 결과지가 길게 자라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 뭐 추를 달다든가 이자 유인기를 꼽는다든가 해서 결과지로 활용을 해서 남는 수세를 사과로 전환해서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 유목 관리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견무늬 썩은 병에 의한 나무의 고사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방제를 하실 때 예전에는 이런 잎이나 뭐 열매만 방제를 위주로 했다면 최근에는 방제를 할 때 대목 부위나 주관상에 약이 골고루 묻어야 견무늬 썩은 병이나 기타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나무가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사과를 정상적으로 수확하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장수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기후적으로 이상기후를 보이기 때문에 장수는 좀 더 나무를 4에 2m라는 제식거리에서는 조금 더 수색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다수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과를 착과를 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장수는 예전부터 고품질을 유지하는 사과를 수확해 왔습니다. 사과의 크기가 지름으로 따졌을 때 한 10cm 이상이 되는 사과가 이렇게 달려야 되거든요. 유목 관리일 때 적심을 20cm를 하고 거기에 측지에서 나온 결과지를 만들어질 때 최소한 결과지 간격이 20cm 정도는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결과지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좋은 품질의 사과라는 건 흔히 얘기하는 3다이, 4다이면 지름이 12cm, 13cm 정도가 되거든요. 12, 13cm의 사과가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과지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3년차, 4년차 때는 한두 번은 수확할 수 있는데 성목으로 진행할수록 그 간격은 최소 20cm를 유지를 해야 장기적으로도 좋은 품질의 사과를 꾸준히 수확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나무는 이제 15년차 된 후지 나무인데요. 올해 착과 수량은 150개 전후로 사과가 달렸습니다. 15년차 돼서 사실은 사과나무를 갱신을 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목들 심어서 사과나무가 죽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 멀쩡한 수세를 가진 이 나무를 다시 갱신한다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나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특징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고는 한 4m 2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측지 숫자는 지금 현재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장수에서 교육하고 또 교육받았던 측지 숫자에 비교를 해보면 최소 10개 정도는 부족합니다. 그 10개가 부족하다는 거는 이 연차에 대비해서 측지가 생각보다 굵고요. 그리고 측지에서 만들어진 결과지가 생각보다 굵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 이런 힘이 아직까지 있다는 걸로 봤을 때는 올해 제가 관리를 조금만 잘 하면 내년에는 그 한 나무에서 사과 착과를 한 200개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 나무일 때보다 이 큰 나무를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골고루 햇빛이 잘 들어가서
그 다음에 좋은 꽃눈이 만들어지냐가 포인트인데, 나무가 이렇게 크다 보면 그늘지는 공간이 아무래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목과는 다르게 조금 신경을 더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큰 나무들을 더 신경 써야 해야 할 것은 매년 일정 수량의 착과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착과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결과지가 길게 나오는 결과지보다는 길이가 좀 더 짧은 결과지를 많이 가져가야 사과를 매년 비슷한 숫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려면 지금 측지가 저희가 얘기할 때 주간 대비 3분의 1 이하의 측지를 나이가 들어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결과지를 보면 측지와 결과지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결과지의 양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 결과지가 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린 나무 때처럼 이거를 따내고 하다 보면 전체 수확량이 계속 줄기 때문에 이 굵은 측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과를 달 수 있는 결과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결과지를 확실한 꽃눈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햇빛이 정말 안 들어갈 것 같은 이런 도장지성 가지는 요즘 적과하는 시기에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도 꽃눈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결과지는 추 같은 거를 달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리고 또 2자 유인기로 이렇게 유인을 해주면 올해 겨울에 전정할 때는 여기에 사과의 착과 숫자를 늘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그 후년에 이 남는 힘을 사과로 환원만 할 수 있다면 소득을 높이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병해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이제 농사를 짓는 입장이니까 이제 수정이 되고 한 4주에서 6주 사이에 칼슘제를 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이 칼슘제를 쳐야 될 시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긴 한데, 이제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어떤 박사님들처럼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장수 농가들이 이제 방제를 하실 때 아직도 이런 마스크를 쓰시거나 아니면 면 마스크 같은 것을 쓰고 방제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농약을 개봉을 해서 SS기에 농약을 탈 때 사실은 그때 농약의 흡입량이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그 마스크를 쓰시지 말고 최소 이렇게 필터가 부착된 마스크를 쓰시고 방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